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역사 뒤집어보기 역설의 박찬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칠성 문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문화의 핵심 코드 중에 하나인 칠성 문화인데요. 이번 시간은 역사 속의 칠성 문화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칠성은 바로 하느님이 계신 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칠성 문화의 원조가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첫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는 환단고기를 통해서 나반과 아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반과 아만이 만나서 혼례를 이루는 날이 있는데요. 그 날이 언제냐면 바로 7월 7일입니다. 7월 7일은 곧 나반께서 천하를 건너신 날이다. 나반께서 아만과 처음 만나신 곳을 아이삽이라 부른다라고 하는 태백일사의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이 원형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7월 7석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7월 7석. 바로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나는 날로서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음력 7월 7일인데 실제는 무엇이냐? 실제는 뭐냐면 견우와 직녀라고 하는 것은 별자리를 얘기합니다. 견우성에 계신 나반과 그리고 직녀성에 계신 아만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반과 아만의 이야기가 뒤로 이어지면서 바로 견우 직녀의 신화로 지금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거의 한 2만 년 전인데요. 수만 년 전부터 해서 이 칠성 문화가 내려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칠성 제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칠성 제단은 이번에 이곳을 다녀왔는데요. 칠성 제단은 어디 있냐면 지금의 백두산에서 더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하얼빈이 있습니다. 이 하얼빈 우측에 보면은 바로 이 칠성산과 칠성하가 있고요. 그리고 칠성 제단이 있습니다. 흑룡강성이 흐르고 있는 흑룡강성 오소리강이 있는 삼강평원 아래쪽에 있는데요. 바로 칠성산과 칠성제단이 있는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칠성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폭은 넓지 않은 곳인데요. 이 칠성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쪽을 보면 복림고성이라고 해서 옛 성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옛 성이 남아 있는데 그 성에서 다리를 건너 가지고 제를 지낼 수 있는 칠성제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칠성제단을 포대산 칠성제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포대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굉장히 언덕과 같습니다. 이 언덕을 포대산이라고 하는데 이 여기에 칠성제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황국배달조선의 제천단의 원형 양식이 여기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연대를 4,000년에서 5,000년 전이다. 별자리를 봤을 때 또는 그 이전에 중국의 학자들은 6,500년까지도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답사를 다녀왔었는데요. 그 답사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 자리가 바로 복림고성 쪽이고요. 그 뒤쪽을 보시면은 물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칠성하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뽕긋하고 올라온 곳 보이시나요? 바로 이곳이 바로 칠성제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칠성하고요. 칠성하가 되겠고, 그리고 칠성하를 건너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면은 이 칠성제단을 마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 칠성제단으로 갔는데요. 너무나 아쉽게도 수년 전에는 이게 철조망이 있어서 못 들어갔지만 우리가 이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안고 갔지만 여기서 보듯이 똑같이 철조망이 이렇게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관리자도 있고요. 그 관리자분이 또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철조망이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철조망 주위를 한 2km 정도가 되는데 이 칠성제단의 주위를 한번 탑돌이식으로 도는 방식으로 해서 그날의 일정을 이렇게 마치게 됐는데요. 너무나 아쉬웠죠. 아쉬웠지만 그래도 가까이서 칠성제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을 해야 됐습니다. 네, 영상에 보셨듯이 저희가 이제 그 철조망 바깥에서 이렇게 그 정상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정상은 우리가 그래픽이나 이게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성재단 복원도는 바로 3번의 계단으로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위를 올라가 보고 싶었던 그곳은 올라가 보면은 약 5m가 되는, 그러니까 와보니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대의 북두칠성 재단이죠. 그 구멍만 해도 한 5m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북두칠성의 구멍이 7개가 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7개가 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7개가 나 있고 여기에 북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두칠성과 북극성의 어떤 문화, 예전에 그런 어떤 문화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칠성재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북두칠성과 북극성이 있는 위치를 봤을 때 이 부분은 약 4,000년 전에서 5,000년 전의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천문학자이신 박석재 박사님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뭐냐면은 바로 단군조선 또는 그 이전에 배달국의 후반이라든지 이러한 시기에 뭐냐면 북두칠성에 제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칠성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단군조선의 칠성 문화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강화도 마리산에 가면은 첨성단이 있잖아요. 이 첨성단이 있는데 이 첨성단에 보면은 제위 51년 2283년에 단군 왕건께서 마리산에 제천단을 쌓게 하시니 지금의 첨성단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해서 4,000년이 넘는 그런 어떤 유구한 그런 유적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칠선녀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 칠선녀는 단군 왕건이 단을 쌓고 천제를 거행할 때 7선녀가 합그릇을 받들고 있었다는 고사에서 유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월드컵, 뭐 올림픽을 할 때 여러 가지를 할 때 봉화를 할 때 채화를 어디서 하냐면 바로 마리산에서 하죠.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칠선녀가 등장을 합니다. 자, 2021년 10월 3일에 마리산 참성단에서 개천대제가 열렸을 때도 역시나 칠선녀가 이렇게 전국체전 채화식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화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고조선 때 고인도를 보면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습니다. 황해도 은천군 정동리 우운영동의 별자리 고인돌인데요. 북두칠성만이 이렇게 굵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청원군 칠포리 아드기 마을의 별자리 돌판을 보시면은 이 왼쪽에는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여러 별자리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뭐 60여 개의 별자리가 그려져 있는 돌판이 발견되었습니다. 천문도를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냐면 북두칠성은 예로부터 하늘에 이렇게 쭉 보면 가장 잘 보이는 또 별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북두칠성을 그려놓고 여기 보시면 중앙이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두칠성이 이렇게 원형으로 돌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죠. 자, 이런 모습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윷놀이판을 보시면 이 윷놀이판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두칠성이 운행하는 원리를 이렇게 형상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칠성 문화가 내려온 것이겠죠. 그리고 잘 보시면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자로 보면은 만자잖아요. 그래서 만자도 북두칠성, 칠성 문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어디냐면 전 세계에서 이런 만자 모양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백두산이 있고요. 그 백두산 이전에 더 위에 있는 그런 복림고성, 그리고 거기에 칠성재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백두산의 서편에서도 제천단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강화도 마리산에도 그 제천단이 있고 그다음에 칠성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쭉 내려와서 이 한라산, 제주도의 한라산까지 칠성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한라산인데요. 탐나 십경도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칠성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7개의 돌이 북두칠성의 위치처럼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라산에도 칠성암을 뚜렷하게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칠성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한라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주 성 내에 예로부터 뭐가 있었냐면 7개의 둔턱이 있었다. 7개의 뭐냐면 별자리를 구성을 하는 그런 봉긋한 그런 것이 7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1900년대 전후한 그려진 지도인데요. 보시면은 이걸 위치를 알 수가 있죠. 북두칠성의 위치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이제 비석만 남겨놨어요. 여기가 북두칠성 중에서 어느 별자리가 있었던 곳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주도를 가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탐나왕국이라는 책을 보면 도성안에 칠성대를 세웠다는 것은 탐나국이 백성들에게 칠성 신앙을 국교로 반포했던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칠성 문화가 있었는데 1926년에 매일신보를 보면요. 제주 성안에 북두칠성의 형태로서 7군데 세워졌던 그 칠성단이 이때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칠성단 중에서 하나의 단이에요. 그 하나의 좀 단인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뭐 재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제를 지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1920년대까지 있었구나. 그런데 이게 일제에 의해서 우리의 칠성 문화가 이렇게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칠성 문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어떤 탄생이죠. 탄생에는 누가 있냐면 주몽이 있습니다. 주몽은 서손호와 결혼을 하고 그 이전에 예씨 부인이 있었죠. 예씨 부인과 사이에는 유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몽이 무엇을 하냐면은 유리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몽은 부여에서 피신하면서 아내에게, 이 아내는 누굴 얘기하냐면 예씨 부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 예씨 부인에게 아들이 장성하면 7고개와 7계곡을 지나 7모가 난 돌 위에 소나무 아래 반쪽의 칼을 숨겨 놓았으니 이걸 찾아와라. 그 반쪽의 칼이니까 그 칼을 바로 주몽이 가지고 있는 칼하고 맞춰보면 내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뭐가 있냐면은 칠수 문화, 그 칠성 문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7고개, 7계곡을 지나서 7모가 난 돌이라고 하는 이 삼칠 문화가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몽의 아들 유리는 여기저기 헤매다가 7모가 난 주춧돌 위에 소나무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 사이에서 그 칼을 찾아서 바로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칼과 맞춰보게 되는 거죠. 네가 내 아들이구나라고 하면서 그걸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나라의 어떤 건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칠성의 기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칠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구려 벽화를 보면 고구려 벽화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북두칠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80여 개의 현존 벽화 고분 중에서 한 21개 정도가 이 별자리가 있거든요. 그 별자리 중에서도 16개 또는 19개의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덕화리 1호분의 북두칠성인데요. 이 덕화리의 북두칠성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누구나 선명하게 보이는 북두칠성을 세워놓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연길 쪽을 갔을 때, 길림성이죠. 그때 갔었을 때 별을 이렇게 봤는데요. 그 별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북두칠성이.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보고 그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뭐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보이질 않는데 그쪽 대륙에서는 거기는 그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고구려 창천 1호분의 천정 벽화를 보면 거기에도 북두칠성이 있고요. 그리고 남두육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 5회분 4호묘에도 북두칠성이 있죠. 어디쯤 있을까요?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요 부분이 북두칠성이 검게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 약수리 고분에도 북두칠성과 삼태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평양에 있는 진파리 4호분 천장에도 역시나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그냥에서는 잘 보이질 않죠. 이거 보시면은 이 부분에 이렇게 북두칠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북한의 화돌이 수렵총 벽화를 보면 거기도 위에 보면 북두칠성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냐면 북쪽 하늘에는 북두칠성이 있고 그리고 남쪽 하늘에는 남두육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북두칠성과 남두육성을 동시에 표현한 그런 벽화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덕화리 2호분을 보시면 여기에는 위쪽에는 북두칠성이 있죠. 북두칠성이 있고요. 남쪽에는 남두육성이 있습니다. 북두칠성이 있고 남두육성이 있고 그리고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황룡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칠수문화. 이 북두칠성을 그려놓은 것은 아닌데 칠수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수왕릉이라고 알려져 있는 집안시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삼수문화다. 그리고 뭐냐면 7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7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칠수문화, 바로 칠성문화에 맞춰가지고 칠수로 이렇게 피라밋을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5층에 여기다가 이제 시신을 안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5, 황극에 해당되는 황제, 태왕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안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광개토 태왕이 있습니다.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입니다. 그분을 뭐라고 하냐면 맨 앞에 붙은 게 국강상입니다. 국강상. 국강상이라고 했을 때 이 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북두칠성 강자입니다. 나라의 북두칠성이신 호태왕이시여라고 하는 거죠. 국강상, 강이 바로 북두칠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구려라고 하면은 그때 이게 나오거든요. 우물정자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우물정자는 뭐냐면 칠성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고구려의 청동 호우를 보시면 이게 이제 신라의 호우총에서 출토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에다가 이게 보내준 건데 여기 보시면은 우물정자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뭐 해시태그 같이 보이죠. 이 우물정자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북두칠성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강상이라고 하는 아까 보셨던 이 강자가 있죠. 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을 상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고구려의 칠성 문화가 되겠고요. 신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칠성 문화는 신라의 국호에 담겨져 있어요. 신라는 예로부터 뭐라고 하냐면 시라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시라기라고 해가지고 시라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시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이 시자를 보시면요. 이게 시신할 때 그 시자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니라는 거죠. 이 시는 북두칠성을 그대로 닮았잖아요. 그죠? 자, 이 시는 북두칠성의 국자 모양과 똑같이 생겼으며 북두칠성의 별빛이 내린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두칠성의 빛이 땅과 그리고 신라의 사람 머리 위에 충분히 내린다, 충만하게 내린다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라는 신라의 그 옛 호칭인 시라는 북두칠성의 별빛이 극히 내리는 복받은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라는 북두칠성의 그냥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한자 집자를 보시면요. 집옥자잖아요. 집옥자를 보시면 이렇게 그 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북두칠성이 보호하듯 사람을 보호하는 집이다라고 해서 북두칠성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김유신 장군은 칠료의 전기를 받고 태어나서 등에 북두칠성의 무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북두칠성의 무늬를 가지고 있는 김유신 장군이 칠성회를 조직을 합니다. 칠성회를 조직하여서 칠성우와 더불어서 나라의 큰 일을 논의를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통일하는 데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칠성의 기운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랑세기를 보면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유신공이 칠성회를 열어서 반드시 공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우물정자가 북두칠성을 상징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의 이런 첨성대 그 위에 보면은 우물정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북두칠성의 기운을 내리받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백제 칠성 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칠성 문화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바로 칠지도입니다. 칠지도. 7가지가 나 있는 그런 검이다라고 해서 칠지도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칠지도는 뭐냐면은 왜 칠지도가 칠성 문화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 딱 그 문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서기를 보시면 신공황후 52년에 가을 백제 사신이 와서 칠지도 한 자루와 칠자경 한 개를 바쳤다라고 하거든요. 바쳤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칠지도의 내용을 보면 일본에 있는 후왕에게 하사를 한 거죠. 하사를 한 부분인데,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문헌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에서 칠지도 하나와 칠자경 하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귀중한 보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나라의 서쪽에 강이 있는데 물의 근원은 공나의 철산에서 나온다. 그 먼 곳은 7일을 가도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아까 우리가 주몽과 그리고 유리왕의 그런 이야기들을 봤을 때 777이 나왔잖아요. 여기 어떻게 나옵니까? 칠지도, 칠자경, 7일을 가도 이르지 못하는 곳에 그 철산에서 바로 이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게 37 우리가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7 문화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것 뭐냐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일본의 후왕의 어떤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칠수입니다. 바로 이 칠지도와 칠자경이죠. 칠자경은 뭐냐면 청동 거울 중에서도 7개의 구멍이 도드라지게 나 있는 것. 이게 이제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칠지도와 칠자경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명철 교수님도 칠지도는 백제 칠성신앙과 신단수의 상징물이고 일본 초치검의 원양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제의 칠지도를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는 가야의 칠성 문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야는 김수롱의 가야 건국 이야기가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로부터 셋을 이루고 셋으로부터 7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7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수문화, 칠수문화, 삼신문화, 칠성문화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걸 쉽게 풀자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삼원색이 되고 삼원색을 이렇게 비추면은 7 무지개 빛깔이 나온다.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의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칠수문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황천상제님이 분명하게 이제 황천상제가 나오잖아요. 황천상제님이 김수로왕에게는 이렇게 명합니다. 너는 구지에 가서 왕이 되라. 그 다음에 허황옥에게는 수로가 왕이 되었으니 남편으로 삼아라라고 해서 그 허황옥의 부모에게 이제 황천상제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황천이 명하시기를, 황천상제님께서 저에게 명하기를 이곳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셨다라고 해서 김수로왕이 황천상제에게 명을 받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황천상제, 상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칠성에 있잖아요. 칠성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칠성문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허황옥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꿈에서 황천상제님을 배웠다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이제 황천상제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김수로왕에게 나타났던 그 문헌에서는 황천이라고 나오지만 그것도 황천상제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에서 깬 뒤에도 상제지연, 상제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서 울리고 있다라고 해서 그 딸을 갖다가 시집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운명적인 그런 만남이 김수로왕과 허황옥의 만남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7 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7 왕자. 김수로왕과 허황옥이 결혼을 해가지고 10명이 넘는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첫째는 왕위를 계승을 합니다. 거등왕이 되죠. 그리고 둘째, 셋째는 허황후의 성을 이어서 허씨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은 우리 7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면서 이제 일본 열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칠수, 칠성 문화다. 그거를 상징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에 있는 신사 영부사가 있습니다. 이 영부사에 보관된 옛 인물상이 있어요.
지금은 여기 가보니까 보이질 않더라고요. 보관된 인물상이 있는데 여왕 비미오가 받들던 카미사마 신상, 즉 그녀의 부왕인 수로왕으로 추정되는 인물상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좌대에는 거북을 타고 있고 머리에는 7개의 별, 북두칠성을 이고 있다. 이곳을 가장 먼저 조사를 했던 이종기 선생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7개의 북두칠성을 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래는 거북이 있고 위에는 7개의 북두칠성을 형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대부분의 수로왕으로 추정되는 이 신상 위에는 뭐가 있냐면은 7개의 구멍이 이렇게 둥근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일본으로 건너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가야는 칠성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 칠성 문화를 가지고서 어디로 가냐면 일본 열도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열도의 칠성 문화가 언제부터 발전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가야가 칠성 문화를 다시 한번 전수를 하는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때의 가야의 일본 열도 개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부산 복천동에 가야의 청동 칠두령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칠수로 되어 있는 청동 칠두령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야의 칠성 문화를 알아봤고요. 조선의 칠성 문화를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태종실록에 있는데요. 태종실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눈으로 접하고 경배하는 것은 북두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북두칠성을 그렇게 눈으로 접하고 경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세종실록에 보면 예조에서 아래기를 북두칠성제를 지냈다라고 하는 거죠. 북두칠성제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들을 청하는 거죠. 칠성제에 소요되는 실과 밥, 향유 등을 청하오니 아울러 날마다 마련하여 바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조에서 세종께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북두칠성에 제를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도.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진인데요. 바로 고종이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할 때 이 원구단에서 이제 제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제를 지내고 나서 그 위패를 모시는 곳이 바로 옆에 있는 황궁우입니다. 자, 황궁우를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천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저게 다 위패가 이렇게 모셔져 있죠. 그 덮여진 곳을 이렇게 들추어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가야에서 보셨던 황천상제라고 하는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옆에 북두칠성지신이라고 모셔져 있어요. 그러니까 황천상제님에게도 모시고 북두칠성에게도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서는요, 충주국립박물관 천재단 신의를 보면 여기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옥황상제 존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북두칠성 존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과 그리고 북두칠성에도 이렇게 제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동학의 장군의 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북두열애님께 비오니 악을 징벌하고 선함을 떨치고자 발언합니다. 옥황상제님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며 널리 사람을 구제하기를 맹세하옵니다. 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두열애님께도 이렇게 빌고 옥황상제님께도 이렇게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군조선 이전의 어떤 칠성 문화부터 해서 단군조선,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그 칠성 문화가 면면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칠성은 단순한 별자리를 넘어 우리 민족의 정신과 신앙, 그리고 삶의 근본에 깊이 자리한 하늘의 질서였습니다.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에서부터 고인돌에 새겨진 별자리, 고구려 벽화의 북두칠성까지 우리 조상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칠성의 이치를 삶의 중심으로 삼아왔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모든 나라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칠성 문화를 품고 있었고 그 문화는 신화와 제천, 정치와 예술, 백성들의 일상 속에도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오래된 별의 흔적을 다시 바라보면서 하늘과 땅, 인간과 신성이 하나 되는 길을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칠성 문화는 잊혀진 전통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이어가야 할 하늘과 소통하는 문화의 중심축입니다. 그 별의 뜻을 되새기며 오늘 우리의 길도 보다 밝고 또 깊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